자, 이번 시간에 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비사업 시행자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조합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맥락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앞에 전체 그림상 필요한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자의 종류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게 있고, 시장구수가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있고,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 존재할 수 있겠다. 물론 뒤에서 경우에 따라 지정개발자 이런 것들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앞을 봐요. 앞을 봐. 앞을 봐. 그 책을 봐서는 책 속엔 길이 없어. 책 속엔 졸음밖에 없어. 그래서 자, 토지 등 소유자 다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얘들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 자, 근데 이제 재건축에는 지상권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논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재건축에는 어떻다? 지상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상권이 뭐였어요? 민법 공부하실 때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돼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재건축에는 지상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하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정의할 때도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 제외라고 할 것. 좀 오래전 패턴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토지 등 소유자 머릿수를 산정하는 방법. 뒤에 가서 보면 재개발 등에 있어서 4321 등의 동의를 받아야지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면적 4분의 3, 총수 2분의 1이 될 텐데 이때 전체 머릿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건 재개발 등만 가지고 쟁점이 삼는데, 자, 지금 이제 한 사람이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 이 사람만 나중에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면 이때는 바로 대표는 한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다수의 건물을 갖고 있어도 한 사람. 그래서 따로 얘기를 안 하면 무조건 몇 명? 한 명. 달라지는 케이스 딱 하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는 어떻다?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게 된다.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 되겠습니다. 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머릿수 세는 방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자,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은 중심이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재개발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 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동의요건. 자, 앞에 무슨 방식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길어서 나올 가능성 낮은데요.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이상 이런 숫자 넘는 것이 출제 포인트에서 자,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 줄여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출제 포인트,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일 게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동의를 거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하인 경우 외에 수용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른 관리처분계획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다시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직은 안 나왔던 주제고요. 마지막 주제가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 세대수가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출제자의 의도는요, 바로 다만이라는 것이 출제 쟁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법조문이 우리 기본서를 보면 너무 길다 보니까 내기가 좀 곤란해. 그래서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관리처분계획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다시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게 세 개가 있다고요. 바로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아파트 부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방식, 땅으로 부정하는 환지 방식일 때는 어떻다?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메모할 거 없고요. 세 개가 어떻다?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세 개. 그래서 박스형 문제 아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끼리 연결
연결된 것은 기여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니은 관리 처분계획 방식, 세 번째 환지방 답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아마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문제 가지고 한번 검토할 텐데 일단 이런 게 있었고요. 다시 갑시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된다. 다만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이때는 조합 설립할 필요 없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문제 구성할 때 다 만드는데 항상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이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틀려서 재개발에서만 20명 미만일 때 사업 시행자 누가 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조합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나와 있죠. 그래서 암기하실 거, 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은 다 구성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예외 파트.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의 주된 시행자라고 하는 건 조합이라고 했어요. 조합이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건설계획 작성하는 거, 사업시행계획 작성, 공급계획 작성하는 거, 관리처분계획 작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누가 한다? 조합이 한다. 이걸 달리 해석하면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일. 너무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바로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서라든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대신에 분양계획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출제빈도 대단히 떨어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출제 이슈. 자, 물반 고기반에 관한 주제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조합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동의 받아야 되고요. 시장 군수한테 설립 인가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자, 논의할 것이 바로 등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등기라는 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등기라고 전혀 별개의 등기입니다. 민법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든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된다라든가 임차권, 환매권 같은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등기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야. 이건 이제 법인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과정, 설립 등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물론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대부분 문제는 재건축. 앞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바로 재건축, 주택단지가 하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주택단지 외 지역을 묶어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건축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진입도로 등에 있어서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서의 동의요건 4343, 주택단지 밖에서의 동의요건 4332, 재개발에서 동의요건 뭐라고요? 4321,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패턴 문제, 괄호넣기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 보통 이런 문제, 이 쉬운 문제들을 사람들이 미련하게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막 쳐익기 시작해. 도대체 왜 읽는지 이해가 안 돼. 이걸 다 외우기 시작해. 왜 외우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막 망상이야. 망상. 가끔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가끔 그런 미친놈들 많은데 아니다. 그런 분은 수업 안 듣겠지. 해도 얘기 되겠다. 보면 전에 그런 게 어떤 기억나요. 공중전화 부스가 있던 시절에 공중전화에서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서 통화하던 아저씨가 칼로 찔러. 왜 찔렀냐고 물어보니까 웃었대. 웃으면 찔만 하지. 그럼 울면 안 찌를 거야? 울어도 찔러.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무표정하다고 찔러. 그냥 아이 컨택 안 했다고 찔러. 그리고 그런 놈들 뭐라고 해요? 정신병자라고 얘기하죠. 또는 망상이라고 얘기해. 망상.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쟤가 나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정신병자들이지. 우리 이 땅에 겁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1등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1등은 맞아. 그래도 정신병자는 겁나 많아. 주변에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가끔 지하철을 탈 때 뛰는 애들이 있어. 걔들은 10살짜리 애들이 뛰게 된다. 그럼 앞으로 싹수가 노래. 걔들은 좀 이따가 이제 지붕 붙잡고 뛰어다니면서 5, 6, 6, 7, 9, 8, 8, 7, 7, 7, 7 그 막 외우기 시작할 애들이야.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겠구나. 자, 뭐가 있죠? 그게 상대방 없는, 있는 단독행위에서 동철, 상추, 취. 이렇게 중얼 상태 심각해지는 거야. 근데 이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망상에 빠져. 전혀 내용을 모르면서 왠지 이게 시험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그런 거 우리가 전문적으로 망상이라고 얘기해. 망상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냥 16년간의 데이터가 뭐만 물어보고 있다. 4343, 그 다음에 4332, 4321만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생각을 왜 하냐고. 그냥 너무 쉬우니까 이거 말고 뭔가 좀 특이한 걸 낼 거다. 아니야. 그렇게 내더라도 이 수험생들 자체가 망상에 빠져 쓸데없는 걸 처음 외우다 보니까 쉬운 문제를 어렵게 푸는 거야. 그래서 가장 쉬운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4343, 4332, 4321이라고 하는 거. 이 문제를 제외가 안 나온다니까. 이것만 뒤지게 나온다니까. 이것만 뒤지게. 그래도 수험생들 공부할 때 어떻게 이번에는 왠지 이게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하지 말라고. 그 조차는 머리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이것만 데이터. 그러니까 뛰어넘는 문제를 맞추겠다는 욕심을 비우셔야 돼. 그건 탐욕이야, 탐욕. 능력 안 되는데 욕심 부리면 그건 탐욕이라 불러. 그러니까 수준을 맞게 그냥 시간도 없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그럼 어떻게 하자? 4343, 4332, 4321. 아니, 나도 좀 뭔가 좀 깊이 있는 걸 내릴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안 해. 그냥 계속 이것만 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키워드가, 자, 중간중간에 나와 있죠.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아까 욕했던 거 오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뒷담화를 한번 감춰두고, 그래서 막 앞에 아줌마가 막 중얼중얼 한다고 씹어댔던 거 없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촬영했던 부분은 편집을 해가지고 그 욕한 부분은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 분명히 사과했으니까 나중에 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외우시라고.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춘다면 어떻다?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설립 등기라는 과정. 아니, 색칠하지 말고 책에다 표시하지 말고 그 책 다 표시하면 내가 교재를 바꿔서 새로운 걸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럼 얼마나 허탈해. 어떻게 새로운 책을 나눠드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서 들고 다니고 그동안 색칠했던 자료 갖고 다니고 새로 나온 자료 들고 다니고 한 일주일간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나 다시 들고 다녀. 그래서 다시 외웁시다. 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요건, 그 다음에 시장군수의 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설립 등기라는 과정을 거쳐 어떻다? 조합은 설립할 수 있다. 다시 뼈대 잡으셔야 돼. 동의 얻어야 되고요. 시장 군수의 인가. 유치하게 될 때 시도지사의 인가 이렇게 수익들 쓴다고. 별 내용도 아닌데 힘들어들 해요. 자, 이거 시장 군수의 인가 얘기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문장 구조 제일 뒤에 있는 게 뭐라고요? 시장 군수의 인가라고 하는 거. 자, 다시 이제 조합의 설립 과정 관련해서 동의를 썼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 그 다음에 등기라는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조합은 성립이 되게 된다라고 했었고, 여기서 자, 제일 쉬운 문제 형태가 4343, 4332, 4321의 동의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단계,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 시장 군수의 인가. 세 번째가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은 성립되게 된다. 계속 뼈대 잡으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동의, 두 번째가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설립 등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합은 성립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숫자 물어보는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조합원 거의 구성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자, 토지 등 소유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고요. 이 조합원에 관련돼서는 재건축의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앞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가 임원 얘기, 임원의 선임 해임.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였었죠.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지만 전체 맥락을 생각해야 돼요. 자, 조합장은요. 조합장은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조합장은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때 조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도 존재가 됐었죠. 조합장이라고 하는 거. 보궐조합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 설립 등기자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임하게 된다. 근데 이제 어려웠던 게 보궐이사라고 하는 거 또는 보궐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원래 이사 감사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외우려니까요. 지난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자, 보궐이사, 보궐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요즘에 난이도 있게 구성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기 3년이야. 중요치 않고요. 뒤만 보는 거야.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어렵지 않고요. 조합장 대의원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공부할 주제. 이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게 된다. 좀 이따 관련된 쟁점 나옵니다. 자, 겸할 수 없다. 없다는 오른편. 그리고 도시개발법 할 때도 나오는 똑같은 주제인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퇴임 전에 관여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고 정비법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주택법에서 똑같은 주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퇴임 전에 관여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요 얘기. 자, 요거부터 가볼까요? 대의원의 자격이라고 해서 조합장은 아까 당연직 대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대의원 될 수 없다. 근데 이제 문장으로 출제가 좀 어렵죠.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이라는 사람은 대의원 될 수 없다. 이렇게 함정파거든요. 아주 간단한 지문인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 문장.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9회 때 나왔던 주제와 관련해서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자, 지금 여기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29회 때 나왔던 질문에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원 수가 100명인 경우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을 뽑아냈어요. 그럼 여기서는 200명인 경우에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한다거나 100명인 경우에 둘 수 있다 해서 틀리게 100명인 경우 둘 수 있다는 틀린 편이 되겠죠. 그래서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의 차이를 보는 거야. 도시개발법은 앞에 있으니까 50명, 정비법은 뒤에 있으니까 100명. 자, 도시개발법은 둘 수 있다, 정비법은 두어야 한다. 요거 대단히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 들으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험 보실 때는 만만치 않을 지문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문제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논의했던 주제 이거 있었죠. 반드시 3분의 2 이상 자 동의 얻어야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서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이슈를 삼아냈던 게 바로 이 지문이었었죠. 그래서 조비 시비라고 하는 거, 조합원 나와 있고요. 조합의 비용, 정비 사업비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이런 것들 거의 도배하다시피입니다. 그리고 숫자 3분의 2도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4343, 4332, 4321 이게 7년 동안 3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4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조비 시비라고 하는 거. 조비 시비 같은 경우는 26회 때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도배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문제 출제 이걸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비 시비라고 하는 거. 요 정도 가지고 자, 시행자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지금 이제 26회 때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자, 이 문제 별 의미 없어요.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합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공적인 주체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16년간 한 번 나왔던 주제이고 자,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외울 수는 없고요. 이게 아마 2번을 숫자를 바꿔치기해서 틀리게 뽑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신경 쓰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주제를 가서 보겠습니다. 해서 보게 되면은 자,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이제 문제 보면서 이제 외워서 끝장을 봐야 되는데요. 이 문제도 지금 16년간 한 번 구성이 됐고요.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주제 문제 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시공자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입찰에 따르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야. 시공자의 선정은 어떻다? 경쟁 입찰. 그러면 경쟁 입찰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도 답이 아니다. 답을 뽑을 때는 경쟁 입찰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사업 시행자가 뭐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경우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자, 조합원 자, 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자, 소위 경쟁 입찰 하면 틀린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경쟁 입찰을 붙이지 않는다. 왜? 건설사한테 연락을 해봤자 사람들이 건설사에서 이게 입찰에 참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자, 답을 1번 뽑아냈네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해서 다시 경쟁 입찰 아닌 것만 외우는 거야. 경쟁 입찰 아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 사업의 경우 이때도 어떻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만 기억하십니다. 머릿수가 작게 되면 건설사에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머릿수가 작으면 어떻다? 건설사에서 입찰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굳이 강제적으로 경쟁 입찰을 붙여봤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을 외워야 된다고 해서 지금 토지동수요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동수자가 20명 미만이 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20명 미만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이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조합원이 100명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 입찰 붙여봤자 의미가 없고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얘긴즉슨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그래서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해서 도시개발법 할 때 공부했던 주제죠.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그 내부 관계를 규약해서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었고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되면 그때는 그 앞에 그 안에 정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문제 전체를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 하나로 날려버리는 거야. 시공자의 선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시공자의 선정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자 단지가 작아가지고 타산성이 없으면 건설사에서 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경쟁 입찰을 할 이유가 없다. 해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 토지등 소유자 100명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또 자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걸 기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게 또 이제 법령 개정에 따라 제가 수정을 해놨는데 자 어차피 1번, 3번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옛날 문제인데요. 이건 답 써있지. 읽어볼 것도 없지. 재건축의 지상권자라고 하는 거. 재건축에 뭐가 된다? 지상권자는 어떻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답을 외우셔야 된다고. 이런 문제는요. 사실은 출제를 할 때는 겁나 고민했던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시험 문제 루틴을 외우게 되면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같은 맥락의 문제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그럼 답이 뭐가 된다? 재건축의 지상권자.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러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머릿수를 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계산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때 되게 유행했던 문제이고요. 25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습니다. 자, 쫄지 마요. 무조건 몇 필지 한 명으로 계산한다. 무조건 한 명으로 계산한다. 근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다?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그래서 자, ABC 3인이 공연 한 필지. 그럼 몇 명? 한 명. 여기에 건물을 단독 소유한 D라고 되어 있죠.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첫 번째 항목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2명이 나오게 된다. 두 번째 항목 세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몇 명? 한 명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지상권자 해서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을 뭘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 대표는 한 사람을 뭘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 머릿수는 한 명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이 총 몇 명? 4명. 이 정도 문제만 해도 거의 죽어납니다. 수험생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법에서는요, 한 명으로 보는 경우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다수의 건물을 갖고 있어도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필지, 하나의 토지를, 건물을 공유하고 있을 때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 토지의 지상권 설정돼 있으면 어떻다?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 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 주제가 겁나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니지, 실질적으로 법조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24회 때 문제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를 물어봤고, 25회 때 문제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약간 어렵게 구성한 게 토지 등 소유자의 머릿수를 계산해 보시오 라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이슈 삼아야 될 것이, 자,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30회 때 나왔었네요. 이때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는 겁나 무식하다. 그래도 나는 증을 따고야 말리라. 끝머리 포함돼야 된다. 답 1번 끝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얼마나 쉬워? 그죠? 저분은 진짜 큰일 났어요. 올해 증을 따게 될 것 같은데, 한 10만 원까지 내가 걸 용의가 있어. 다른 쪽에다가. 알았어. 100만 원 그거는. 일부러 돈 벌라고 지금 다원 이상에 막혀 오면 안 돼요. 하여튼 간에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저 양반을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뭔가 내년에 새로운 자격증 하나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이제 그냥 공무원 시험도 한번 준비해 보실래요? 몇 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요것도 한번 하고 저것도 한번 하고. 자, 아니야. 그게 더 신화적인 모습이야.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삼아 공부를 해서 증을 땄다. 또는 합격을 했다. 자, 그렇다 치고 행함이 있는 믿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뭐라고요? 1번 답이죠? 1번 답이죠? 네. 작년 문제 겁나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포함한다, 해당한다, 이딴 식으로 해서 10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다고? 공부할 거 없어. 그냥 믿음이 확실해야 돼. 자, 포함되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요. 조합사업이 인가후 시장 군수 등의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 고시의 다음날에 조합사업인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인데 보지 말라니까 처음 나온 지문이야. 처음 나온 지문이고 다음날을 빼서 틀리게 구성했는데 고쳐봤자 의미가 없어. 이런 문제는 흔들어주는 지문이니까. 3번 지문, 조합원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해서 이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랑 비슷한 구조죠.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그 간판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다만 예외 있었죠.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에서 이슈가 되는데, 공법에서는 이 문자를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처음 보는 지문. 끄트머리 요건 알겠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라고 했었죠. 내용 보지 마시고 왜 이렇게 뭐라고요? 대표한다라는 명제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오피스텔 좋아. 근데 준주거적 상업적 외 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다. 틀렸죠? 준주거적 상업적에서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을 30%까지 건설할 수 있다. 30% 숫자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얘 계속 꼬리를 물고 내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시험에 다뤄졌던 주제 4번하고요, 5번하고요. 이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시험에 다뤄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존 문제를 다 소화한다 한들 4번, 5번 정도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공법의 기본적인 출제 기술이고 출제 패턴이야. 근데 이것저것 따져 물을 것도 없이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린 표현,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무조건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4번, 5번까지 공부하신 분은 두 개가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테고 나머지 문제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답을 좀 뽑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자, 시험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출제위원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언어 습관이라는 거야.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 뒤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그 문제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연히 낸 게 아니야. 그래서 뒤에 관련 문제가 나올 텐데 포함된다 오른편. 그리고 나머지 지식으로 쇼부를 봐야 되는 게 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5번 질문에 재건축. 자, 재건축에 있어서 오피스텔 가능하고요. 대신 용도 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일 때만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구성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시행 방식 관련해서 보셨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도 이미 계속 다뤄지는 주제에서 답은 1번이 됐었고요. 4번, 5번 정도만 유의미한 지문. 그래서 이건 패턴은 풀 수가 없었던 문제.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몇 초 만에 풀어버리지. 지금 보니까 괄호한 재건축 나와 있고요. 주택단지가 아닌지 뭐야? 4332 재개하면 뭐라고요? 4321의 동의를 받아서 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32, 432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원래 실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법령 개정 때문에 제가 수정하다 보니까 지문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4343, 4332, 4321이라고 하는 거. 주택단지 안에 재건축은 4343, 주택단지 밖에서 재건축은 4332, 재개발은 뭐라고요? 4321의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이루어지게 된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될 것이 재개발 조합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끝머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아까 이거 답은 안 되는데 자, 사이드 쟁점. 자, 동의요건 다음에 시장 군수의 인가. 그 다음 세 번째가 설립 등기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 마지막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틀리게 뽑았고 답은 아니에요. 자, 2번 질문을 보니까 자, 요거 쟁점 될 수 있겠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 두어야 한다 해서 100인 이상일 때 어떻다? 두어야 한다. 정비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는 1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그래서 25회 때 정비법에서 이 지문 나오고 29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100인인 경우 자, 둘 수 있다를 가지고 답을 뽑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쭉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새로운 문제는 안 나와요. 새로운 문제는 없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갖고 쟁점을 삼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머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어서 많이 봤던 얘기지. 조비 시위 있었죠. 조합원, 정비사업비 비용 부담, 시공자의 선정, 그 다음에 정비 예정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이거 있었죠. 그래서 자, 어디 있어? 조합원 나와 있죠. 조합원 나와 있죠. 그러면 뒤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답이 됐죠? 이게 그렇게 많이 내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조비 시위.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동의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라고 하는 거 조비 시위 있게 되면은 조비 시위에 관련된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바로 이때는 자, 바로 3분의 이상의 동의 얻어서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답이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자, 조합의 이사,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해서 선임 해임이라는 거 원칙적으로 돼서 총회에서 선임 해임을 하게 된다 해서 다시 갑시다.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 원칙적으로 돼서 총회에서. 그럼 해임도 당연히 총회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자, 조합장은 보궐 조합장의 경우에도 무조건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근데 보궐이사, 보궐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대의원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5번 이사
겸할 수 있다. 틀렸죠?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여튼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시험 실제 보실 때는 긴장도가 몇 배가 되기 때문에 빤히 아는 것들도 생각이 잘 안 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 계속 외우는 거야. 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가십시다. 조비 시위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수가 정비법에서는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 자,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은 성립한다. 아까 시, 도, 지사의 인가 틀리게 뽑았죠? 설립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해도 성립한다. 틀리게 뽑았죠?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면 26회 때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인 부분. 자, 25회 때 문제. 다시 지문 분석하는 거야. 인가 얘기를 가지고 하나 흔들어 줬었죠? 26회 때는 뭘 가지고? 등기 얘기를 가지고 하나 또 흔들어 주게 된다. 이게 똑같은 문제를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지문을 살살 건드리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겸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25회 때 지문에서도 뭐라고 겸할 수 있다. 나와 있었죠? 앞을 보면 안 돼. 앞을 보면 죽어. 그냥 그저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가볼까요?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요거 재개발 얘기였었죠.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직접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다 사이드예요. 답이 안 되는 주제예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걸 답을 뽑았죠.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어떤 게 딱 한 가지잖아. 원칙은 구성해야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살을 붙이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업시행 계획 작성이라든가 관리청 계획 작성은 할 수가 없다. 사업시행 계획이나 관리청 계획은 누가? 조합이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있었죠?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틀렸죠? 효력을 잃는다. 틀렸다고요. 그래서 외울 때 뭐라고요? 겸할 수 없다라든가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든가 이렇게 뒤만 딱딱딱딱딱딱 끊어서 가시게 되면 이게 경우수를 몇 개를 던져놓든 간에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걸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시게 되면은 수많은 경우수를 꼼꼼히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지문에서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답 4번 26회 때 구성을 했던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재건축 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재건축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끝머리 지상권자를 말한다. 틀렸죠? 이게 이제 기본 지식을 묻는 거지. 재건축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죄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상권자 포함되지 않는다. 2번 지문,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틀렸고요. 주택단지 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고치면 안 돼. 답 안 되니까 여러분들 분수를 자꾸 알아야 돼. 저 무시하냐고 속으로 생각할 텐데 무시하는 거 맞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최대한 양을 줄이셔야 돼. 답이 안 되는 주제 그리고 막히는 주제는 별로 중요치가 않다. 여러분들 뇌는 대단히 합리적이라서 한 1000번쯤 들어야지 그때 외우게 되니까 외운 걸 찾아보시는 거지 그냥 지문을 분석하시면 안 돼요. 3번 지문요. 자, 끄트머리 보니까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틀리게 뽑아냈죠? 동의 받은 다음에 시장군수한테 인가 받아야 된다. 요걸 갖고가 시도지사의 인가 이런 거 있었고요. 인가만 있으면 등기 안에 성립한다. 이런 식의 지문들이 구성이 됐었죠. 해서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얘는 사이드 지문. 쟁점 뭐라고 써요? 동의 요건 4343, 4332, 4321이라는 동의 요건을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 내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4번 유보하시고요. 자, 지금 재건축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해서 그냥 아니야. 시장 군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아니야. 이건 내 신경을 쓰면 안 돼. 안전진단 얘기는 세 가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자 제외한다. 세 번째가 제의요. 이것만 기억하셔야 된다고. 누가 돈을 내고 말고는 자기가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답 안 되니까. 이 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외우도록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런 거 공부하셨죠?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바로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 게 뭐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이라고 하는 건 다 승인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일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자,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돼야 돼. 다시 갑시다. 스토리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조합 등을 설립하고자 한다. 그러면 일정한 동의 요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 정관 등에 대해서 시장 구색의 인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한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자,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칙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요?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가서 볼까요? 외울 게 뭐라고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모르지?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통째로 외우시는 거야. 신고하고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보려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렸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렸다고요? 다시 정관의 내용을 만들 때 시장군수한테 인가 받아야 했었죠? 그 내용을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시험에 뜨는 건 예외를 낸다고. 바로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어려운 주제.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 두 가지 공부하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내용. 첫 번째 이슈가 뭐가 있냐면 저게 있었어요. 지금 이 문제가 25회 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9회 때 또 이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좀 이따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될 주제인데, 자, 이것부터 가십시다. 우리 도시개발법에서요,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외웠던 게 뭐야? 면감, 비증감이라고 해서 10% 범주 내에서 면적의 감소, 그 다음에 10% 범주 내에서 사업비의 증액 또는 감액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면감, 비증감 외우셨어요? 면감, 비증감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다시요.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게 됩니다. 그럼 건설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겁나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면감, 비증감에서 10% 범주 내에서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10% 범주 내에서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이때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 있었어. 지금 이제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면감, 비증감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기억하실 만한 주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얘기. 어려워요. 자, 이때 변경할 때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변경 인가를 요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 해서 두 가지 비교해 드렸고, 이 문제 좀 이따 29회 때인가 가게 되면, 자, 정비법에서 뒤에서 관리처분계획 할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자,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일단 가주시고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4번 뽑았는데 난이도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검토를 하게 될 텐데요. 자, 27회 때 문제, 조합 등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시행하고자 할 때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재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이하가 되면 어떻다. 이때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조합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고요. 그래서 아까 재건축 20명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라든가 얘가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 근데 답을 뽑는 질문은 아니다라고 할 것. 나름 응용 들어갔고요.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라고 돼 있죠. 예,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문제. 책 찾아봤자 의미가 없어. 자, 이런 것들은 뭐 이사가 몇 명이고 감사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은 중요 이슈가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숫자는 전반적으로 답이 아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정비 기본계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기본 방침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 다음에 어디 있었지? 바로 자,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정비 기본계획 변경함에 있어서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변탄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아직 안 나왔지만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게 일변이라고 하는 것도 주요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진단 신청 관련해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방식, 환지 방식일 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 4343, 재주택단지 밖에서 4332, 재개발 4321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조비, 시비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 정과를 변경할 수 있다.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중요한 숫자는 제가 쉼 없이 지적을 해드리게 됩니다. 처음 보는 숫자 나와 있죠? 예, 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손댈 수 없는 질문. 자, 3번 보니까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지요? 해서 아닌지가 뭐가 돼? 4332가 돼야 되죠? 근데 43만 나와 있죠? 틀린 거야. 4332가 나와야 된다. 4332가 나와야 되는데 32 얘기를 빼버렸다고.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다. 그 다음에 자, 지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 자,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조비, 시비 들어가야 되죠. 조합원, 정비, 사업비, 비용 부담, 시공자 선정, 위치 및 면적 이런 거 들어가야 되죠. 없죠. 그 틀린 거야. 그다음 5번. 자, 대의원에는 자, 이 거리된 보궐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없다인데 오른편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 보궐이사, 보궐감사는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장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조합장은 무조건 보궐조합장이 됐든 자, 최초로 선임하는 조합장이 됐든 무조건 어떻다? 총회 선임을 거쳐야 된다. 즉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보궐이사, 보궐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없단데 옳게 구성을 했던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외울 것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거.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거. 네? 아, 정비 사업비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냥 단순히 정비 사업비 이렇게만 돼 있어요. 좀 이따 내용을 보실 텐데 정비 사업비 숫자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이 문제는 엄청 꽈놓은 건데 그냥 일단은 조비 시비. 다시 해서 조합원 자격, 조합원 뭐 어쩌고 조합원 이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비 뭐 숫자 이런 거 없어.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의 비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정비 사업비가 있는지를 몰랐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그 취지는 아니고 함정 엄청 꽈놓은 건데 손대기 어려웠었고 하여튼 조비 시비 좀 이따 내용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슈. 그다음에 어려웠던 거 없단데 옳게 나왔던 드물었던 문제. 다시 갑시다. 조합장은요.
선임하려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조합장이 중간에 사망하거나 등등해서 또 이제 중간에 잘렸거나 그러면 보궐조합장을 선임할 때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이에 대응해서 보궐이사, 보궐감사는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즉 애초에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해임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의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어디에서? 대의원에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주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다시 가볼까요?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 2번 지문은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주택단지 아닌지 하면 4332 쓰다 만 거야. 틀렸어. 그래서 자, 4번 지문 상당히 까다롭게 구하는 문제인데 자, 조비 12 좀 이따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5번 없단데 옳게 구성했던 특수한 문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이 문제는 찍어서 해결할 수는 없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 가지를 한 문제에 다 담았기 때문에 정말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제 포인트 조합원 3분의 이상의 동의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궐이사 감사의 선임은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을 구성을 했고요. 자, 조비 12 관련한 주제 세 번째 나와야 되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지문 끄트머리 가십시다. 제출해야 된다. 나와 있죠? 제출해야 된다. 나와 있죠? 이거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옳은 것은 아마 틀렸겠지라고 하는 거야.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얼마나 자기가 실력이 없는지 좌절하게 됩니다. 전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2번 지문요.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자, 지금 보니까 3분의 2 이상 나와 있죠. 그러면 조비 시위 들어가야 되죠. 조합원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비용 부담 해서 B자 해서 정비사업비 나와 있죠. 이게 3분의 이상. 아까 뭐 숫자 디테일하게 한 건 없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을 이렇게 뽑았나요? 자,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동의는 고두로도 할 수 있다. 이거 떠나서 이러다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놨어. 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의를 고두로 할 수 있다 없다. 모르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옳고 그르고를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용 외우 판사도 아니면서 자기가 생각해서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해서 모를 얘기. 그래서 옳은 게 뭐라고요? 아는 게 뭐라고요? 2번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아는 거잖아요. 외웠던 게 2번 하나만 아는 거잖아. 얼마가 출석을 하고 지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20% 출석해야 되거든요. 고치지 말라고. 어차피 외우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모든 문제를 뭐로 가야 돼? 조비 12. 조비 12. 봐봐요. 도배하는 문제야. 도배하는 문제. 이걸 틀리면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시비 걸지 말고. 조비 12. 그러니까 최소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틀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그럼 도배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조비 12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뒤에 퇴임 전에 관련 행위를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런 거 있었죠? 제출한다, 고두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법적 쟁점이 전혀 없는 거니까 답이 되지 않는. 지금 내용 보는 게 아니에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겁나 많이 나오는 게 조비 시비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출석 이런 것들 중요한 쟁점 아닙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찍는 문제고요. 참고적으로 이 정관 관련해서 26회 때인가 구성이 되고 28회 때 구성되고 그리고 30회 때 아까 정관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하도 오래전에 공부해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30회 때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조합의 정관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답 1번 이렇게 뽑았던 적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4번, 5번에 가서 알았던 지문 2개 있었고, 지금 5번 지문에, 준주거적, 상업적, 외적에서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았었다고. 요는, 자,
그냥 이 문제 정관 시리즈 이 문제 30회 문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28회 문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26회 문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낸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관의 내용을 외우는 건 아니야. 조합의 정관의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조합원 간에 지켜야 할 약속, 규범이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관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보다 어떻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법 체계가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다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것에 위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정관이라는 것은 기본 상위법, 조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위배해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대충 보시게 되면은 자, 법정 의결 정족수를 자, 법에 정한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인데 사실 문제를 풀기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거, 조합이 만드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 만드는 정관이라는 것은 어디 법보다는 아래에 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되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 패턴. 대신 이 문제를 가지고 30회 때는 아무거나 얘 하나 끌고 들어가서 정관의 내용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와중에 제일 어렵게 구성했던 주제,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합원 3분의 2성의 동의가 필요한 상이 아닌 것은 나와 있죠. 지금 조비 12에서 자, 조합원 나와 있죠. 위치 나와 있죠. 비용 부담 나와 있죠. 시공자 나와 있죠. 요 정도라고. 여기는 숫자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그게 아까 이상한 하나 나왔었는데 조합원, 정비사업비,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공자,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에서 조비 시위 어떻다? 바로 3분의 2상, 총회에서 3분의 2상의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지 이런 내용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도배합니다. 도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던 문제, 29회 때 문제. 아우, 뭐 이거 징글징글하다. 해서 자, 조합 설립 등에 관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자, 보니까 재개발 나와 있나요? 그럼 뭐야? 4321이라고 하는 거. 4321이라고 하는 거. 4321이 요거 하나밖에 없나요? 그 다음에 자, 조합의 정관 중 조합원의 자격등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죠? 보세요. 지금 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지금 3번인가 4번째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답을 구성을 한다고. 여기서 포인트,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3분의 2 이상. 요걸 물어봤다고. 앞에다 조합원 얘기를 던져주면서 조비 시위 어떻게 해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요, 4번.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을 보게 되면 자, 보십시다. 4321을 알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321을 알았다고 29회 때 출제가 한번 전제가 돼 있다고. 그러면 답이 뭐야? 4번 바로 나와버리죠? 4번 바로 나와버리죠? 아, 이게 기출문제의 특징이라고. 우리 수험생들 개쓰레기로 파악하는 거야. 두 개를 물어보지도 않아. 뭘 존심상해. 개쓰레기들이지. 뭐냐면은 쓸데없이 4번 알면서 꼭 디귿 벌면서 꼭 생각을 해. 아니, 닭이야? 그냥 이게 4, 3, 2, 1 하나밖에 없는데 뒤를 볼 이유가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루틴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시험 보면 이게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게 자꾸 답을, 자, 하나 아는 거, 알량한 지식 하나 있으면 바로 밑에 가서 체크를 해보시라고. 옳은 것끼리 연결한 건 틀린 것끼리 연결한 건 이렇게 나오면은 옳은 거 하나 알면 또 틀린 걸 하나 제거를 하게 되면 걔를 다 제거하면서 가시게 되면 지문을 다 풀지 않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해 준다고.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4, 3, 2를 알았다 하시. 이건 다 알잖아, 인간적으로. 이거 틀리면 진짜 숟가락 놔야지.
431은 개나 소나 다 한다고. 근데 대부분 수험생이 431에서 4번 찍고 넘어가면 그게 지러운 인생이야. 근데 제일 미련한 인간이 431을 알면서 뒤지게 잠깐만 조합원의 장관의 조합원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디귿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구세 잠깐만 다시 조합원의 뭘 잠깐만 계속 보면 아냐고. 아니 이거 한다고 삽질한다고. 왜? 꼭 합격해야 되니까 프레셔를 겁나 많이 받으니까 이걸 놓친다고. 뭔 얘기냐면 기출문제 기본 속성 거의 80% 90% 이상이 2개 물어보잖아요. 3개 물어보잖아요. 그럼 2개만 알면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해 준다고. 수험생 수준을 더럽게 낮게 본다고. 근데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 왜? 이거 해놓고 나서 쫄아가지고 계속 이게 잠깐만 과반수인가 3분의 2인가 과반수인가 3분의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이거 모르겠는데 뭘 그냥 앞에만 맞추면 풀 수 있잖아요. 앞에만 맞추면 풀 수 있다고요. 그걸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기출문제에서 다뤄지는 쟁점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3개를 물을 때 2개만 알면 다 풀 수 있게 구성을 해주니까 그냥 무조건 아는 거 있으면 답부터 빨리빨리 밑에 쪽 가서 자 걸어넣기 문제 이런 거 할 때 체크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고 이게 사람 마음이 뱅뱅 돌면서 이게 3분의 2가 생각이 안 난다 하십시다. 미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431 외웠던 것조차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재건축하고 재개발 걸어넣기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원래 기출문제에서는 법령 개정 때문에 수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원래 기출문제는 아는 거 하나만 있으면 다 풀 수 있게 답을 세팅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려웠던 문제였었죠. 그래서 30회 때 새롭게 나왔던 문제. 자,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임원의 점점점점을 관한 변경을 상을 변경위원 총회를 개최할 때 조합원 이게 5분의 1이었던가요?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통지한다. 이게 맞나요? 저도 숫자 헷갈리네. 5분의 1이 맞고 7일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는 쫓아가시면 안 돼. 자, 이건 출제 빈도가 너무 떨어져서 특이했던 문제가 될 테고 자주 나오지 않는 주제 비우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좀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가만히 있어봐요. 헷갈리니까 지금 내가 이거 하다가 이걸 내가 책을 써놓고도 해설 써놓고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어디 있어? 자, 4번이라고 돼 있나요? 10분의 1 해서 10분의 1, 7을 이렇게 해서 답 4번 돼 있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어요. 이거 자체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다음에 뭐 자료 다시 만들 일 있을 때 요 파트를 따로 분석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가실 문제. 그러니까 다 표기해봤자 의미 없다고요. 저는 몇 번을 지금 하고 다면서도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출제빈도가 처음 나왔던 문제였어요. 처음 나왔던 문제.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금 3번, 4번 나온 거 그거라도 정확하게 소화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업시행 계획. 자, 문제 나와 있나요? 자, 정비사업의 비용 부담 등 틀린 걸 고르시. 참, 처음 나왔어, 이 문제. 자, 비용 부담 관련해서 우리 기억해 볼까요? 국토기획법에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개발법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거 있었죠? 이미 다 24회, 27회 출제가 됐어요. 다시 24회 때 한번 국토기획법에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이었고 27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 이외 정비법에서 30회 때 이제 구성을 한다고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해서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왜? 비용 부담은 공부를 안 하거든.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몇 번? 2번. 없다 해서 답이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찍어서 맞춰도 같이 2.5점이 나옵니다. 찍어서 맞춰도 2.5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요. 수험생이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라고.
왜? 16년간 이 파트에서 처음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왔던 것도 소화를 못하는데 시험에 안 나온 걸 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라고요? 없다. 아까 물론 없다 중에 한 번 옳은 게 있었어. 그래서 아까 보궐, 자, 이사감, 자, 보궐 조합장인 선임 얘기가 나왔었나? 예,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건 계속 빈출되는 부분이니까 실력으로 돌파를 해야 되고, 여기 정비사업비의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워낙 양이 망대하다고요. 이게 A4 용지 서너 페이지야. 때려 죽여도 못 외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외울 수 없으니까 찍어야 돼. 찍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라고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험 지문 중에서 지금 없다라는 식의 지문이 나오게 되면 90%, 95%가 틀리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몇 개 지식을 갖고 없다 중에 우리 몇 개 있었어.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종전토지 더 이상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든가, 겸할 수 없다라든가, 조합장 관련한 선임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몇 개 지식이 있긴 있어. 없다 중에 옳게 나오는 게 몇 개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 할 때 종전 토지의 가격, 환지 설계 시 그 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환지 후 가격 등은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중에서도 옳은 게 몇 개가 있다고. 근데 그걸 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몇 개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없다 중에 옳게 나오는 것들을 쟁점을 삼아내야 되고, 나머지 모르면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없다. 지금 제가 없다 중에 옳은 편 몇 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암기하실 항목이고, 이렇게 다 엽기적으로 구성을 한다고. 다음 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를. 근데 처음 문제 나왔다고. 그래서 답이 몇 번?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 30회 때 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포함한다. 그 다음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다 엽기적인 문제라고. 근데 그 패턴이면, 자, 아까 우리, 30회 때 11문제가 포함한다, 해당한다, 없다, 이딴 게 기어 나오는데 그중 10문제 답을 맞출 수가 있다고. 얼마나 인생이 쉬워. 대신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자, 훈련이 된다는 게 뭐냐면 아는 문제는 풀면 돼. 근데 제일 미련한 인간들이 모르는 문제를 풀고 지랄들이야.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아는 문제 풀고 모르는 문제를 찍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떴을 때 그걸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찍어내셔야 된다고. 그게 실력이라고. 그게 실력.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냥 무작정 찍자 이게 아니라, 중요한 지식들을 몇 개를 외워서 그게 뜨면은 실력으로 답을 맞춰내면 되고, 내용을 모르는 게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찍어야 된다고. 그냥 무작정 찍는 게 아니라 포함한다 옳은 표현, 없다 틀린 표현, 해당한다 옳은 표현, 이런 식의 루틴, 언어 습관에 따라서 찍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그 다음 주제가 사업시행 계획이죠. 잠시 그러다가 사업시행 계획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